야, 넌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까지 했으면 눈치껏 도장 찍고 꺼져. 시어머니의 성대한 칠순잔칫날 수백억대 자산가 남편이 상간녀의 손을 꽉 잡고 외친 첫마디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조강지처를 내쫓고 상간녀를 안방마님으로 앉히려는 남편의 뻔뻔한 선전포고였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꾹 찍어주며 외쳤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영문도 모른 채 승리의 미소를 짓던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도장을 찍자마자 남편 놈의 수백억대 건물들이 싹 다 제 명의로 바뀌어 버릴 줄은 말이죠. 기세등등하던 남편은 어쩌다 팬티 한 장만 걸친 채 쫓겨나야 했을까요? 상상 그 이상의 통쾌한 반전이 숨어 있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조정아라고 합니다. 청담동에서 꽤 이름난 에스테틱 원장으로 불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제 과거는 화려한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친척집에 맡겨져 고아나 다름없이 자라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늘 따뜻한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갈망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죠. 그 간절함 하나로 제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른 채 도끼 하나로 악착같이 살아온 제 지난 날을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제가 27살이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에스테틱 샵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에이스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남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기기를 다루느라 제 손끝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죠. 체중을 실어 강한 압을 줘야 하는 직업 특성상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고된 육체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며 외로움과 고단함을 억누르며 버텼어요. 퇴근길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텅 빈 자취방으로 돌아갈 때면 캄캄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저를 반겨주었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온기가 있는 진짜 내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샵에 스파용품을 배달하러 오는 한 남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30살이던 그는 과거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 신세였는데 매일 무거운 오일통과 수건 박스를 묵묵히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렸거든요.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짐을 나르는 그의 굽은 뒷모습을 볼 때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단했던 뒷모습이 겹쳐 보여서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화려한 청담동 거리에서 하루하루 팍팍한 육체 노동으로 밥벌이를 하며 버티는 처지가 마치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있는 제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어서 깊은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다가가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챙겨주기 시작했고 저희 샵 원장님도 순박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라며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외로움에 사무치던 제게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고 저는 제 모든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게 되었죠. 우리는 화려한 데이트 대신 일이 끝난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에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굽은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애가 3년 차에 접어들도록 그는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으며 자꾸만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매일 뼈가 삭는 노동에 지쳐 하루빨리 온기 있는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든든한 품에 안기고 싶었던 저는 그의 미온적인 태도에 서운함이 극에 달해 결국 눈물을 쏟아내며 최후 통첩을 날리고 말았죠. 우리 결혼 안 할 거면 여기서 당장 끝내. 나도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는 바보처럼 못 기다려. 제가 돌아서서 차갑게 내뱉으며 코트를 집어들자 그는 다급하게 제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못 만드는 신용불량자 신세인데 너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한테 감히 결혼하자는 말을 꺼낼 염치가 없었어. 내가 미안해. 그의 초라한 고백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당시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비가 새는 곰팡이 핀 낡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고 번듯한 신혼집은커녕 당장 내일의 생계조차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짐승처럼 오열하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털어놓는 그의 뜨거운 눈물 앞에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돈이야 제가 이악 물고 더 벌면 되는 일이고 번지르르한 조건보다는 척박한 세상에서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이 남자의 순박한 진심 하나면 충분하다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남편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돈이 문제라면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제 굳은 다짐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맞추며 이 험난한 세상 우리 둘이 함께 헤쳐나가자고 약속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하지만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 눈물겨운 다짐이 훗날 제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꽂히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밥 먹을 시간조차 아껴가며 VIP 사모님들의 예약을 미친 듯이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김밥 한 줄을 입에 우겨 넣고 곧바로 마사지 베드 앞에 서서 온 체중을 실어 사람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냈죠. 하지만 제가 밥 굶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만으로는 번듯한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던 월세방의 보증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합쳐야 겨우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고 허름한 빌라 전세금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 보증금을 빼버리면 당장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으셔야 할 판이었지만 저는 애초에 그 차가운 단칸방에서 어머니를 구출해내어 셋이서 함께 살 작정으로 남편에게 먼저 합가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남편의 거친 손을 꽉 쥐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어차피 보증금 빼면 어머니 당장 갈 곳도 없으신데 잘 됐지 뭐. 방은 좀 좁아도 우리 셋이 부대끼면서 밥 해먹고 따뜻하게 살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 당장 어머니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온 합가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핸들을 잡은 채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겨우 전세 보증금 조금 보태는 남편의 홀어머니를 먼저 모시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며 엉엉 우는 남편의 머리를 저는 그저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나 다름없이 텅 빈 자취방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저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집, 그리고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부딪힐 수 있는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어떤 보석보다 간절했거든요.
이삿짐을 풀고 처음으로 맞이한 저녁 시간. 좁고 허름한 부엌에서 어머니가 보글보글 끓여내신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낡은 양은 냄비에 듬성듬성 썰어 넣은 두부와 애호박이 전부인 소박한 찌개였지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뭉클하고 깊은 맛은 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요리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진짜 엄마의 정이었거든요. 제가 눈물을 훔치며 밥을 우겨 넣자 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시며 본인도 함께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한식탁에 앉아 서로의 아픔을 녹여내며 진짜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어요. 동료 관리사들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제 등 뒤에서 대놓고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죠. 원장님 눈에 들어서 제일 잘 나가더니 결국 빚쟁이 배달원한테 단단히 코 깨어서 시엄마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고 아예 지 팔자 지가 꼬네. 얼굴 반반하면 뭐해 팔자가 아주 진흙탕 식모살이인데. 그들의 날선 조롱과 가시돋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뭉친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마사지 오일통을 닦아냈습니다. 남들이 뭐라 떠들든 저는 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을 보기 좋게 짓밟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가족을 보란 듯이 완벽하게 지켜내리라 가슴속에 시퍼런 도끼를 품어 올렸어요. 하루 10시간 넘게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붓도록 VIP 사모님들의 기운을 만지고 압을 주다 보면 퇴근길에는 다리가 터질 것처럼 부어올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 녹초가 되어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현관문을 열면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거실에 불을 켜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소파에 쓰러지듯 눕자마자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와 제 발을 담그게 하시고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종아리를 주물러주기 시작하셨죠. 퉁퉁 부은 제 다리를 만지시던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발등을 적시는 것을 보며 저는 서둘러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며느리. 애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내가 죽어서도 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내 친딸처럼 끔찍하게 아끼며 살 거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따뜻한 내리사랑 덕분에 저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며 쌓였던 지독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눈 녹듯 잊을 수 있었어요. 남들은 시집살이다, 고부 갈등이다 하며 피 터지게 싸울 때 저희 고부지간은 서로의 등을 쓰다듬고 눈물을 닦아주며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끈끈한 친모녀 이상의 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어머니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은 제게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어요. 제가 퉁퉁 부은 다리로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어머니 역시 밤낮 없이 허드렛 일을 하며 푼돈을 보태자 매일 고개만 숙이고 다니던 남편도 조금씩 눈빛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머뭇거리며 작은 부동산 사업에 다시 한번 도전 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피땀 흘려 모아둔 비상금 통장마저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힘껏 주무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격려했죠.
당신은 머리도 좋고 성실하니까 이번엔 무조건 대박 날 거야. 뒤에는 나랑 어머니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부딪혀봐. 제 굳건한 자본과 믿음 그리고 매일 새벽 절에 가서 아들의 성공을 비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도 위에서 남편은 드디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벗어나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피눈물을 함께 흘리며 가난이라는 지독한 괴물과 맞서 싸워 이겼고 남편의 작은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따뜻하고 견고한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 벅찬 희망을 안고 살았지만 돈이라는 악마가 남편의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세월은 참 무섭게도 흘러 어느덧 저와 남편 모두 40대 중후반이라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허름하고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함께 품었던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거대한 산불처럼 번져나가 남편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말 그대로 초대박에 반열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은 연달아 굵직한 개발건들을 기적처럼 성사시키며 수백억대 상가 건물들을 굴리는 엄청난 부를 거머쥔 자산가로 환골탈태하여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매일 땅만 보고 걷던 빚더미 배달원이 이제는 머리에 번지르르하게 기름을 바르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채 거드름을 피우는 거만한 졸부로 완벽하게 변해버린 거죠. 하지만 남편이 콧대를 하늘 높이 치켜 세우며 오직 자기 머리가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 대성공의 이면에는 뼛속까지 시린 저의 처절한 희생과 은밀하고 치밀한 조력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저만의 에스테틱샵을 오픈하여 독립한 뒤로 매일 VVIP 사모님들의 뭉친 근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밀한 욕망과 허영심까지 완벽하게 주물러 주었거든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값비싼 아로마 오일을 사모님들의 발끝에 정성스럽게 발라드리며 저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밀하고 확실한 최고급 부동산 개발 정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 머릿속에 쓸어 담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깐깐한 사모님들의 비위를 완벽하게 맞추며 남편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수십억 단위의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핵심 브로커 역할까지 도맡아 해냈죠. 제 지문이 닳아 없어지고 손목 연골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굽신거린 덕분에 남편은 사모님들의 거대한 자본을 든든하게 등에 업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섭게 팽창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가는 동안 제 에스테틱샵 역시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단단히 입소문을 타고 규모가 커져서 더 넓고 프라이빗한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남편이 청담동 요지에 아주 번듯하고 화려한 수십억짜리 상가 건물을 새로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동안 제가 남편을 위해 바친 피땀 어린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새 건물의 한 층을 제 샵으로 내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생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샴페인을 준비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 남편의 건물 매입을 축하하는 둘만의 오붓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기분이 한껏 고무되어 거들먹거리는 남편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며 저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당신 이번에 매입한 상가 건물 위치 정말 예술이더라.
내 샵도 이제 VVIP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규모를 확 키워야 하는데 나 그동안 당신 사업 자금줄 만들어준다고 굽실거리면서 사방팔방 뛴 거 설마 벌써 잊은 거 아니지? 그층 지분은 내 이름으로 확실하게 떼어줘. 저는 남편이 제 말에 당연히 한박웃음을 지으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빚더미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사모님들 발밑에서 어떤 수모와 멸시를 견디며 그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왔는지 남편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입에서 지분이라는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여유롭던 표정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고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밤낮 없이 피말리는 심정으로 사방팔방 발로 뛰어서 마련한 수십억짜리 알짜배기 건물을 왜 갑자기 당신한테 공짜로 떼어줘? 내가 내 비상한 머리 굴려서 이만큼 크게 성공시킨 거지. 어디서 감히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어.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비열하고 오만한 폭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까마득한 벼랑 끝으로 곤두각질 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피말리는 심정으로 발로 뛰었다는 그 역겨운 착각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며 끌어온 사모님들의 막대한 투자금은 온데간데 없이 철저하게 지워져 버렸고 오직 자신의 잘난 머리 덕분이라는 착각만 가득 차서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서 헛웃음을 흘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자 남편은 아예 작정을 한 듯 한술 더 뜨며 제 가슴 한가운데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비수를 사정없이 찔러 넣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팔짱을 꼬고 저를 향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어요. 내가 저번에 타던 외제차 당신한테 줬으면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남편 재산에 헛된 욕심을 내. 건물 지분이 대체 왜 필요해? 샵 이전하고 싶으면 다른 세입자들처럼 꼬박꼬박 월세 계산해서 내고 들어오든가 알아서 해. 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 한 대 뽑아줬으니 입 다물라는 그 잔인하고 천박한 말에 저의 닳아버린 지문과 으스러진 손목 그리고 빚쟁이 남편을 사람구실하게 만들려고 잿더미에 던져 넣었던 제 눈부신 청춘이 한순간에 철저히 부정당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뼈저린 비참함을 느꼈거든요. 심지어 그가 선심 쓰듯 던져준 외제차마저도 자기가 타다 질려서 넘겨준 낡은 중고차에 불과했는데 남편은 그것을 마치 엄청난 적선이라도 베푼 양 저를 한낱 돈에 환장한 여자 취급을 하며 짓밟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빚에 쫓길 때는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그 순박했던 남자가 얄팍한 돈맛을 보더니 조강지처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조롱하는 그 끔찍한 태도 변화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지옥 같은 순간이었죠. 저는 화를 내거나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핏기가 싹 가신 창백한 얼굴로 식탁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피와 땀을 모조리 쏟아부어 번듯한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은혜도 모르는 괴물이 되어 나를 물어뜯으려는 저 오만하고 비열한 남편의 눈빛 앞에서 저는 이 남자를 향해 품고 있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연민과 사랑마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는 것을 똑똑히 느꼈거든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거드름을 피우며 잔을 비우는 낯선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저히 다시는 이어붙일 수 없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금이 쩍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좁은 에스테틱샵에서 하루 10시간씩 기기를 다루고 제 온 체중을 실어 손님들에게 강한 압을 주며 일하느라 여성으로서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남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비틀어진 뼈를 맞추기 위해 제 골반을 비틀고 허리를 꺾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버는 동안 정작 제 골반과 자궁 건강은 회복 불능 상태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30이 훌쩍 넘어 기적처럼 찾아왔던 한 번의 소중한 자연 임신조차 VIP 사모님들의 예약을 쳐내느라 무리하게 과로를 한 탓에 허무하게 유산으로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4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명하다는 난임병원을 찾아다니며 무리하게 시험관 시술을 강행했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제 몸은 독한 호르몬 주사를 버텨내지 못하고 번번이 시술 실패라는 절망적인 결과만 안겨주었죠. 매일 밤 제 손으로 직접 배에 독한 과배란 주사를 찌르느라 배가 온통 시퍼런 멍투성이가 되고 실패를 거듭할수록 끝없는 우울증에 늪에서 허우적대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오직 시어머니만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제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할 때면 시어머니는 저를 와락 끌어안고 당신의 손으로 제 멍든 배를 쓰다듬어 주시며 함께 피눈물을 흘려주시고는 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이 무심한 하늘이 우리 며느리 불쌍한 줄도 모르고 야속하게 군다며 제 등을 다독여 주시던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덕분에 저는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며 그 지옥 같은 난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아기를 갖지 못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돈맛을 보더니 은근슬쩍 저를 향해 후계자를 운운하며 교묘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은 밥을 우물거리다 말고 대뜸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름 끼치는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내 주변에 같이 골프 치는 자산가 형님들 보면 본처가 임신 못하면 조용히 밖에서 핏줄만 딱 얻어와서 호적에 올리던데 그게 가문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 아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에 얼음물이 끼얹어진 듯 숨이 턱 막히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평생을 남이 몸 주무르며 자기 빚 갚아주고 수백억대 졸부로 만들어 놓느라 망가지고 늙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밖에서 핏줄을 얻어오겠다는 그 악마 같은 망언에 기가 막혀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었죠. 제 굳어버린 표정을 보고도 남편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며 자신의 비열하고 더러운 가스라이팅을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냥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쏘아붙였어요. 어차피 당신 더 이상 자연 임신도 불가능하고 시험관도 매번 실패하잖아. 차라리 내가 밖에서 젊고 건강한 여자한테 애만 딱 데려오면 당신은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우아하게 안방마님 대우받으며 편하게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서로 완벽한 윈윈 아니냐고. 그 짐승만도 못한 소리가 남편의 주둥이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그 무거운 대리석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리셨습니다. 한평생 남편의 지독한 바람기와 뻔뻔한 외도 때문에 가슴에 시퍼런 피멍이 들고 생지옥 같은 생활고를 겪으며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셨던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저 천박한 시바지 타령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발작 버튼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고 뻘건 김치찌개 국물이 남편의 바지에 사정없이 튀어 올랐지만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아들의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악을 쓰셨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네가 감히 어디서 그딴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정아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하다가 몸이 망가졌는데 밖에서 딴 연배를 빌려 핏줄을 들여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의 첩년 새끼는 절대 못 들인다. 당장 나가 죽어라. 시어머니의 피 끓는 분노와 날아가는 밥그릇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와 그대로 샵 원장실로 도망치듯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원장실 바닥에 홀로 처박혀 끊어질 듯 시큰거리는 손목을 부여잡고 숨죽여 오열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 남편이 내뱉었던 그 구체적이고 뻔뻔한 변명들이 독거미처럼 기어다니며 끔찍한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사람의 몸과 기운을 만지며 살아온 저 특유의 무서운 촉이 미친 듯이 발동하면서 남편이 방금 한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이미 밖에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저를 간보고 있다는 서늘한 직감이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밤을 새워가며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고 내비게이션 동선과 하이패스 결제 내역을 이잡듯 철저하게 추적하고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편은 제가 이런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치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블랙박스 음성 녹음을 꺼둘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오만하고 멍청한 실수를 저지른 상태였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밤새도록 수백 개의 블랙박스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돌려보던 중 어느 한적한 교회 국도를 달리는 영상에서 마침내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음성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모니터 속 캄캄한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남편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와 낯선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차가운 원장실 공기를 찢으며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우리 사랑이 오늘 병원 가서 초음파 보니까 오빠 코 오똑한 거 똑 닮았더라. 근데 오빠는 나 튼살 생기면 안 예쁘다고 싫어할 거지? 내가 왜 싫어해? 우리 귀한 핏줄 품어주는 예쁜 배인데. 사랑이 엄마는 오빠가 준 카드 팍팍 쓰면서 맛있는 거나 많이 먹어. 내가 그 늙은 마누라는 조만간 깔끔하게 쫓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태명까지 부르며 희희낙낙거리는 남편의 그 끔찍하고 더러운 육성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역류하며 숨이 턱 막혀 구역질이 쏟아져 나왔어요. 손가락이 기형으로 변하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사람 만들어 놓은 남편이 밖에서 낯선 여자와 뒹굴며 이미 아이까지 가졌고 그 더러운 상간녀와 작당하여 조강지처인 저를 쫓아낼 국리까지 세워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처지더라고요. 모니터 불빛만이 제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비추고 있는 캄캄한 원장실 안에서 저는 블랙박스 속 낯선 여자의 간드러진 콧소리를 수십 번이고 다시 돌려듣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소름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귀를 의심하고 볼륨을 최대로 높이던 순간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며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소름 끼치는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졌는데요. 그 끔찍한 애교 섞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에스테틱샵에서 제가 밥을 먹여가며 살뜰히 기술을 가르치고 아꼈던 20대 후배 관리사였죠.
3개월 전 갑자기 원장실로 찾아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고 황급히 짐을 싸서 퇴사했던 그녀의 뻔뻔한 연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저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책상 모서리를 부여잡은 채 헛구역질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 눈물겨운 퇴사 사유가 사실은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기 전에 몸을 숨기기 위한 더럽고 치밀한 도망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심장은 분노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은 그 후배의 원래 정체와 그녀가 뒤에서 굴리던 역겨운 수작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저에게 싹싹하게 원장님을 외치며 꼬리를 치고 순진한 척하던 그녀는 사실 틈만 나면 제 VIP 고객 중 한 명인 돈 많은 최 사장과 에스테틱 밀실에서 은밀하게 몸을 섞으며 더러운 세컨드 노릇을 하던 뼛속까지 타락한 상간녀 출신이었거든요.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 생각은 애초에 눈곱만큼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젊음과 반반한 외모를 무기로 돈 많은 남자의 스폰을 받아 단숨에 팔자를 고치려는 허영심의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교활한 여우 같은 기집애의 눈에 어느 날 법인 명의로 뽑은 한정판 슈퍼카를 몰고 샵 앞에 나타나 VIP들만 발급받는다는 최고급 플래티넘 카드를 긁어대며 청담동 상가를 자기 안방처럼 주무르는 제 남편의 거드름이 포착된 거죠. 타인의 고통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덜컥 임신만 해버리면 남편의 수백억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본처를 내쫓은 뒤 당당하게 안방마님 자리를 꿰찰 수 있다고 믿는 그 일차원적이고 천박한 사고방식에 제 이성은 점차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두년놈에게 쫓아가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뜯으며 세상이 떠나가라 폐악질을 부리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아랫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지식이며 화라산처럼 솟구치는 감정을 서늘한 이성으로 무섭게 억눌렀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며 소리를 질러봤자 저 뻔뻔한 짐승들은 오히려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며 자기들의 더러운 짓거리를 정당화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눈물 자국을 말끔하게 닦아내고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원본을 제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백업해두는 동시에 샵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를 은밀하게 매수하여 과거의 영상 기록들을 전부 복원해냈습니다. 에스테틱 내부 밀실에서 그 뻔뻔한 상간녀가 저 몰래 최 사장과 뒤엉켜 뒹굴며 온갖 역겨운 짓거리를 벌이던 은밀한 CCTV 영상들을 단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모조리 찾아내어 선명한 고화질 파일로 제 USB에 복사해 두었죠. 화면 속에서 늙은 사장의 품에 안겨 꼬리를 치는 상간녀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모니터로 확인하며 저는 소리 없이 입꼬리를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신을 무기로 유부남의 사모님 행세를 하려는 저 멍청하고 교활한 기집애를 가장 높은 곳에서 벼랑 끝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 위해 그녀의 가장 더럽고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제 손안에 쥐게 된 거였죠. 증거 수집을 완벽하게 끝낸 저는 이틀 뒤 제 샵의 가장 오래되고 막강한 VIP 고객이자 바로 그 최 사장의 본처인 사모님을 청담동의 한적한 호텔 프라이빗 룸으로 조용히 모셨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아주 정중하고 차분한 손길로 상간녀와 최 사장의 미래가 적나라하게 담긴 CCTV 영상과 사진 자료들이 든 태블릿을 사모님 앞으로 밀어드렸어요.
태블릿 화면을 확인한 사모님의 고상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리고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진 본처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그 건방진 상간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해버리기 위해 저와 사모님은 눈빛만으로도 소름 돋는 완벽한 본처 연합 전선을 단단하게 구축하게 된 거죠. 사모님은 찻잔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를 향해 반드시 저 천박한 년의 뼈와 살을 분리해 주겠다며 서늘한 다짐을 남기셨고, 저는 그녀의 막강한 자금력과 복수심을 든든하게 등에 업고 다음 계획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모든 덫을 치밀하게 깔아둔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겉으로는 그 어떤 끔찍한 진실도 눈치채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순종적이며 가련한 아내 행세를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늦은 밤 목덜미에 그녀의 향수 냄새를 진동하게 묻히고 들어와도 저는 현관까지 마중 나가 환하게 웃으며 그의 겉옷을 받아주었고, 뻔뻔하게 피곤하다며 짜증을 내는 그의 어깨를 평소처럼 지극정성으로 주물러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당장 그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은 지독한 사리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곧 다가올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떠올리며 그 짐승 같은 남편을 향해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마침 정확히 한 달 뒤로 다가온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는 수많은 VIP 손님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모이기로 되어 있는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무대였거든요. 저는 그날을 조강지처를 벌인 배신자들의 목을 치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공개 처형식으로 세팅하기 위해 밤마다 어둠 속에서 숨죽여 칼을 갈며 서늘한 복수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지옥불 속에서 피가 마르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남에서 제일 가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화려하게 막을 올린 잔치상에는 화사한 생화 장식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입구부터 남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VIP 사모님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친척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 채 하객들을 맞이하며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무대 중앙에서 시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배를 다 같이 들려던 바로 그 찰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활짝 열렸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제 남편이 아주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미소를 얼굴 가득 띠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곁에는 한껏 부푼 만삭의 배를 얇고 번지르르한 실크 드레스로 감싼 채 징그러운 미소를 줄줄 흘리고 있는 상간녀가 남편의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하객들의 경악어린 웅성거림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상간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잔치상 한가운데로 보란듯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밑에 구겨진 이혼 서류 봉투 하나를 짐승처럼 툭 던지며 사회자의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아 들고 연회장이 떠나가라 당당하게 외쳤어요. 어머니, 오늘 칠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던 우리 집안의 진짜 귀한 핏줄을 품은 새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넌 이제 그만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넌 자존심도 없냐? 눈치껏 꺼지란 말이야.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진 남편의 패륜적인 망언에 넓은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서운 정적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내 제 에스테틱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가던 지인들과 VIP 사모님들이 새 며느리라며 배를 불룩하게 내밀고 서 있는 저 뻔뻔한 년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보고 기겁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 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며 5일통이나 닦던 기집애가 은혜도 모르고 원장 남편의 애를 임신해서 나타났냐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소리가 연회장 곳곳에서 팝콘 터지듯 터져 나왔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그 멸시어린 수군거림조차 자신들의 막대한 재력을 향한 부러움의 시선이라 착각하는 듯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고 서 있었죠. 그 끔찍하고 기가 막힌 아수라장을 무대 위에서 정통으로 마주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버리다 못해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비가 새는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신용불량자 아들을 구원해준 저를 천사 오신 복덩이라 부르며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 엄마의 칠순잔치상에 불륜으로 배가 부른 상간녀를 끌고 와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자 시어머니의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극도의 분노로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한평생 죽은 남편의 지독한 외도와 노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던 고통을 겪었던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저 더러운 불륜은 단순히 도덕적인 일탈을 넘어 자신의 끔찍하고 처절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끄집어내기에 충분했죠. 극도로 격분하여 숨을 거칠게 헐떡이시던 시어머니는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 잔치상 한가운데 높게 쌓여있던 거대한 떡 케이크를 양손으로 번쩍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단상 아래에서 만삭의 첩을 데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서 있던 남편의 앞면을 향해 그 무거운 떡 케이크를 정통으로 꽂아버리셨어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편의 코에서 붉은 쌍코피가 터져나와 정장 자켓 위로 후둑후둑 떨어졌고 화려했던 무지개색 떡고물과 끈적한 크림이 남편의 머리칼과 얼굴을 처참하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유혈 사태의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썰물처럼 뒤로 물러섰고 크림범벅이 되어 비틀거리며 코를 부여잡은 남편의 꼴은 수백억 자산가 회장님의 위엄은커녕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삐에로 그 자체였죠. 피를 줄줄 흘리는 남편의 모습에 기겁을 한 상간녀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내고 패악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 뱃속에 어머니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핏줄이 들어있는데 놀라서 애라도 떨어지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상간녀가 감히 자신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천박한 주둥이를 놀리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시어머니는 단상 위에 놓여있던 끈적하고 붉은 오미자 주스 한 통을 집어들어 상간녀의 정수리 위로 자비 없이 확 들이부어 버리셨습니다. 공들여 세팅한 머리와 비싼 실크 드레스가 붉은 주스로 흠뻑 젖어 피범벅이 된 것처럼 변해버리자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흉하게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쥐고 바닥에 패대기 치며 피를 토하듯 악을 쓰셨습니다. 내 며느리 샵에서 빌어먹던 년이 은혜도 모르고 감히 첩년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집안의 첩년 새끼는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들인다. 당장 내 잔치에서 꺼져. 쌍코피를 줄줄 흘리며 궁지에 몰린 남편은 케이크 묻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남의 몸이나 주무르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내 돈이면 이런 어리고 건강한 여자들이 트럭으로 줄을 서는데
도대체 왜 자꾸 정화편만 드는 건데? 자신의 추악한 배신과 폐륜을 오직 돈이라는 무기로 정당화하려는 아들의 괴물 같은 모습에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을 퍽퍽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평생을 바람과 노름으로 눈물 짓게 만들었던 죽은 남편의 환영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 위로 소름 끼치게 겹쳐 보이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핏줄의 정마저 산산조각이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처참한 순간에도 바닥에 꼴사납게 나뒹구는 남편과 끈적한 주스 범벅이 된 상간녀는 수백억의 막대한 재력과 아들이라는 무기만 들이밀면 결국 늙은 노모는 핏줄의 유혹에 굴복해 자신들을 따뜻하게 안방으로 맞아들릴 것이라는 멍청하고 끔찍한 착각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바닥을 붉게 물들인 오미자 주스와 떡케이크 잔해가 어지럽게 나뒹구는 이 끔찍하고 기가 막힌 아수라장을 무대 중앙에서 똑똑히 지켜보며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짜릿한 환희와 통쾌한 쾌재를 미친 듯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말리며 설계했던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처형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눈앞에서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두 다리의 힘을 완전히 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세상이 무너진 듯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조강지처의 연기를 완벽하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남편에게 배신당해 충격으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가여운 여자의 모습을 연출하며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고 굵은 피눈물을 바닥으로 뚝뚝 쏟아냈어요. 내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뼈 빠지게 벌어서 당신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돈으로 밥 먹고 기술 배우던 저 천박한 년이랑 눈이 맞아서 내 등에 이렇게 잔인하게 칼을 꽂냐고. 제 입에서 상간녀의 진짜 정체가 에스테틱 후배 관리사라는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자 VIP 사모님들과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두가 벙쪄 있었어요. 저는 핸드백을 뒤져 미리 준비해둔 붉은 인주와 제 인감도장을 꺼내 들고는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던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고 그 구겨진 종이 뭉치를 쌍코피가 터져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면상을 향해 처참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 잘난 수백억 재산 끌어안고 저 더러운 첩년이랑 평생 뒹굴며 살아봐. 나락으로 떨어져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처절한 오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찢어지는 고통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꼭지가 돌아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뒤집어 쓰고 비틀거리는 남편의 멱살을 두 손으로 거칠게 틀어쥐고는 남편의 양쪽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며 연회장 천장이 무너져라 일갈하셨어요.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네 놈이 아직도 네 명의 뒤에 꽁꽁 숨어 기생하는 껍데기 신용불량자인 걸 그새 까맣게 잊어버렸냐? 시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고 여기서 모두를 기절하게 만들 소름 돋는 반전의 진실이 벌거벗은 채로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완벽한 신불자로 전락했던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는 은행 통장 하나 번듯하게 만들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의 인감과 명의를 빌려 모든 사업을 굴려왔던 겁니다. 남편이 콧대를 하늘 높이 치켜 세우며
자기의 비상한 능력이랍시고 자랑하고 다니던 수백억대 강남상가 건물 5채와 화려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오늘 폼을 잡고 타고 온 한정판 슈퍼카까지 그 모든 막대한 자산은 법적으로 단 1%의 예외도 없이 100% 시어머니 소유의 재산이었던 거죠. 그 충격적인 팩트 폭력의 상간녀는 자신이 그토록 물고 빨던 수백억 자산가 회장님이 사실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명의를 빌려 쓰는 빚쟁이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까뒤집으며 거품을 물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이 쥐고 흔들던 그 모든 권력이 엄마의 말 한마디면 허공으로 날아가는 신기루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향해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시퍼렇게 날이 선 눈빛으로 가장 끔찍하고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구청문 열리자마자 내 이름으로 된 니놈 사업자 싹 다 폐업 신고해버리고 통장 비밀번호 싹 다 바꿔서 한 푼도 못 쓰게 꽁꽁 묶어버릴 거다. 연회장 바닥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려는 남편을 향해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남은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잔혹한 철퇴를 내리치셨어요. 아들의 주머니를 뒤져 차키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치셨습니다. 상가 건물들 싹 다 팔아서 내 진짜 딸 정아한테 위자료로 모조리 싸줄 거니까 넌 당장 입고 있는 그 팬티 한 장만 남기고 내 잔치에서 꺼져.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신을 무기로 수백억을 통째로 삼키려던 상간녀 역시 불룩한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는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더러운 배신자들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목을 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공개 처형식이 되었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바닥에 엎드린 남편과 상간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연회장 밖으로 질질 끌어냈고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남편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는 척하던 완벽한 연기를 천천히 거두어드렸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상간녀의 곁으로 다가가 저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어요. 방금 전까지 임신한 배를 무기로 사모님 행세를 하며 징그러운 미소를 흘리던 그 교활한 기집애는 제 서늘한 그림자가 다가오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우리 샵 밀실에서 늙은 최 사장 스폰 받으며 더럽게 몸 굴리던 CCTV 영상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최 사장 본처한테 전부 다 보냈어. 이제부터 진짜 생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그 귀한 아들내미 손잡고 한번 뼈 빠지게 도망쳐봐. 제 속삭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몰래 굴리던 가장 치명적이고 역겨운 비밀이 저를 통해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쥔 본처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짐승처럼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제 발목을 붙잡으려 발버둥을 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자비 없이 그녀를 연회장 밖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어요. 제가 치밀하게 깔아둔 덫은 정확하게 상간녀의 숨통을 완벽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은밀하게 손을 잡았던 사모님은 칠순잔치가 끝나자마자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 군단을 고용하여 그 건방진 상간녀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가차없이 걸어버리셨거든요. 사모님은 단순히 소송을 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간녀가 그동안 온갖 사내들에게 꼬리를 치며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과 쥐꼬리만한 통장 잔고까지 법원의 권한을 동원해 모조리 가압류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임신을 무기로 단숨에 수백억을 거머쥐고 팔자를 고치려던 그 천박하고 멍청한 기집애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 변호사 선임 비용은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돈 한 푼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 미혼모로 처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죠. 상간녀가 본처의 무자비한 철퇴를 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몰락하는 동안 저는 에스테틱 샵의 가장 호화로운 프라이빗 라운지로 제 남편의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사모님들을 모두 은밀하게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들이 샵에 오실 때마다 제 손끝에서 전해지는 정성과 저라는 사람의 신용만을 굳게 믿고 남편의 프로젝트에 피같은 거액의 자금을 선뜻 투자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비록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스러운 일일지라도 저를 믿어주신 사모님들의 크고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 그 귀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들의 눈을 한 분 한 분 진심을 담아 마주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제 남편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모님들의 피 같은 재산을 저런 짐승만도 못한 사기꾼의 손에 더 이상 위험하게 맡겨둘 수는 없기에 제가 오늘 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은행 통장 하나 번듯하게 만들지 못하는 빈껍데기 신용불량자이며 지금 굴리는 모든 상가와 명의는 늙은 시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는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남편이 조강지처를 벌이고 젊은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킨 역겨운 폐륜 행각의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쏟아내자 사모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하며 거센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오직 조정아 원장의 헌신적인 내조와 인품을 믿고 지갑을 열었던 사모님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남편의 그 뻔뻔하고 더러운 기만에 치를 떨며 당장 응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아주셨어요. 투자금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서 저의 솔직한 고백 덕분에 상황을 파악하게 된 사모님들은 즉각적으로 남편의 개인 프로젝트에 묶여있던 거액의 빚과 투자금들을 일제히 당장 상환하라고 무섭고 지독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 시각 시어머니는 구청에 달려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사업자 등록증에 가차없이 폐업 신고를 때려버리셨고 은행을 돌며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남편의 자금줄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차단해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쏟아지는 사모님들의 거센 빚 독촉과 법적 압박을 막아낼 방도가 단 하나도 남지 않은 완벽한 도간의 쥐가 되어버린 거죠. 엄마 명의의 한정판 슈퍼카 차 키마저 빼앗기고 팬티 한 장만 걸친 채 잔치장에서 쫓겨났던 남편은 순식간에 사방팔방에서 몽둥이를 들고 몰려드는 험악한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혀 쫓겨다니는 진짜 시궁창 개털 신세로 완벽하게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머리를 가져서 자수성가했다며 저를 늙고 병든 여자라 조롱하던 그 오만하고 비열한 입방정의 대가는 참으로 참혹하고도 눈물나게 통쾌한 파멸의 지옥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세무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핏줄을 배신한 짐승 같은 아들과는 영원히 연을 끊겠다며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던 수백억 대의 강남 노른자위 상가 건물 5채를 합법적인 증여 절차를 통해 제 이름으로 모조리 명의를 이전해 주셨습니다. 곰팡이 피는 월세방에서 신용불량자 아들을 걷어주고 당신에게 헌신했던 제 피땀 어린 청춘에 대한 완벽하고도 거대한 보상을 시어머니가 직접 법적인 권리로 쥐어주신 거죠. 저는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적으며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크고 따뜻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당장 건물 중 가장 임대료가 비싸고 쏠쏠하게 들어오는 알짜배기 1층 상가들을 시어머니의 평생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수익을 돌려드리는 계약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결해 드렸어요. 모든 재산 분할과 증여가 완벽하게 끝나고 마침내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던 그 찬란하고 눈부신 날의 풍경을 저는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법원 계단을 당당하게 걸어 내려와 제가 새로 뽑은 벤츠 승용차 문을 열려던 순간 어디선가 시커먼 그림자 2개가 제 차 앞을 가로막고 짐선처럼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며칠을 굶은 듯 뺨이 푹 패고 떡진 머리를 한 알거지 전 남편과 출산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얼굴이 퉁퉁 붓고 빚더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간녀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당장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네가 건물 다 가져갔다며 나 진짜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푼돈이라도 좀 떼어주라. 내가 평생 네 종노릇 하면서 살게. 만삭의 상간녀 역시 저를 향해 2손을 싹싹 빌고 미친 여자처럼 오열했어요. 저는 2사람의 그 처참하고 구역질 나는 꼴을 내려다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비웃음을 날려주었습니다. 너희 둘 다 몸쓰는 기술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잖아. 빚쟁이들 피해서 저기 지방 시골 구석 안마원이나 룸살롱 취직해서 니네 핏줄 분유값이나 벌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제 잔혹한 팩트 폭력에 전 남편과 상간녀는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절망적인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끔찍한 오열을 경쾌한 음악 삼아 완벽하게 무시해버리고 운전석에 올라타 망설임 없이 엑셀을 거칠게 밟으며 그 쓰레기 같은 과거의 흔적들을 영원히 흙먼지 속으로 떨쳐버렸어요. 아들의 그 끔찍한 배신과 폐륜에 억장이 무너졌던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처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리셨고 평생 단 한 번도 그 짐승 같은 얼굴을 보지 않겠다며 천륜을 모조리 끊어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피를 나눈 아들 대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당신의 굽은 등을 다독여 주었던 저와의 끈끈한 의리와 사랑을 굳건하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저 역시 제 뼈와 살을 갉아먹고 손목을 부서뜨리던 지독한 에스테틱샵 영업을 미련 없이 완전히 접어버리고 매달 통장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월세가 따박따박 꽂히는 수백억대 강남 건물의 럭셔리한 임대사업자로 가장 화려하고 눈부시게 변신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가 빚더미에 깔려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 인생으로 처참하게 잊혀져 가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비행기 1등석을 타고 해외의 최고급 온천 스파 여행을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평생을 고아처럼 외롭게 버텨야 했던 제 가슴속 깊은 결핍은 비록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나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엄마를 얻음으로써 완벽하고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주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지금의 평화로운 제2의 인생이 저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행복합니다. 돈이라는 악마의 영혼을 팔아넘긴 짐승들을 가장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고 제가 제 피땀으로 일구어낸 찬란한 이 성벽 안에서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어머니와 함께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파란만장하고 독했던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뼈가 깎이는 상처와 배신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지만 결국 저는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는 든든한 어머니와 함께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답답함 없이 속 시원하고 통쾌한 그리고 따뜻한 봄날만 가득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정아님의 길고도 치열했던 홀로서기와 통쾌한 복수극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에 들으시는 여러분도 속이 아주 시원하셨을 텐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피눈물 나는 헌신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숭고한 의리를 지켜주신 시어머니의 결단이 가슴 깊은 뭉클함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굳건한 믿음을 나눌 때 완성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남편의 참혹한 배신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과 행복을 쟁취해낸 정아님의 눈부신 인생 이막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상처 많았던 과거는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토록 원하시던 따뜻한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고 찬란한 날들만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조정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